네, 이제 삼각함수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제 삼각함수를 이야기할 거고요. 뭐 그 부차적으로 디그리, 라디안, 레이디안, 디그리 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 거의 끝나갑니다. 자, 삼각함수라는 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죠. 이제 삼각함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죠. 저 C 각도 C가 직각삼각형일 때 요 각도 악 A, 지금 각 A에 대한 여기도 오타군요. 이게 사인 A라고 칭하는 게 맞습니다. 각도를 주면 길이 비율을 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 X라는 심볼은 제가 지금 보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C 각도가 직각삼각형일 때 요 각도 A에 대한 삼각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각도를 주면 변의 비율을 계산해 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in A라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밑변분의 높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S가 이렇게 적혀지죠. 필기차. 그래서 sin A는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은 이렇게 쓸 수 있죠. C를.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삼각함수가 탄젠트가 있죠. T를 이렇게 쓰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각도를 변의 길이 비율로 계산해 준다. 변환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삼각비예요. 그래서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제를 한번 보죠. 아까 이야기 드렸죠. 여기 이제 나무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멀리서 보니까 나무를 촬영해 보니까 나무의 끝점이 30도라는 거죠. 각도가.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나무까지의 밑변의 길이가 20이라고 하면 나무의 높이가 얼마일까라는 겁니다. 이걸 x라고 두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탄젠트 함수를 쓴다면 밑변분의 x, 즉 20분의 x가 탄젠트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하나 있고 미지수가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뭐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나마 삼각비를 사용해서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삼각비, 즉 직각삼각형일 때만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우리들이 사인함수 그래프라고 그러면 쭉 0도부터 360도, 사실은 이게 순환되니까 0부터 360도까지 사인함수를 다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90도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비를 삼각함수로 조금 더 일반화 시켜서 지금 쓰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참 별도의 강의 자료를 만들지 않다 보니까 제가 쓴 이 책이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디그리, 우리가 0도에서 360도까지 표현하는 방법이 디그리 또는 뭐 60분법이라고 쓴대요. 저도 이 용어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디그리 방법이 있고요. 라디안, 레이디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호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디그리, 라디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그리는 이렇게 단위가 없습니다. 도라는 단위가 붙죠. 근데 라디안은 단위가 없어요. 어떤 수학 계산에서 단위가 없다라고 말하면 단위가 있으면 그 단위를 계속 계산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땅이 있는데 1m고요. 여기가 1m면 이 땅의 면적은 1m 제곱이죠. 단위끼리도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단위가 만약에 라디안, 디그리 방법으로 360도라는 단위가 있으면 이 도라는 단위도 끝까지 계속 들고 가야지 그 최종 결과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거죠. 근데 라디안은 단위가 없어요. 단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라디안, 1라디안이란 말은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1라디안이란 말은 이 아크,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아지는 그때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파이는 180도라고 하죠. 파이가 라디안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쭉 가서 이렇게 180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파이라는 겁니다.
계속 생각해도 제가 너무 설렁설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예, 디그리어에 대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삼각 함수 이야기해보죠. 이제까지는 삼각 B는 이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 각도를 늘리더라도 0도부터 90도까지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걸 0도부터 360도까지 다 나가면서 사인 값, 삼각 함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여기 설명 쭉 있습니다.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 그림을 좀 키워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은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러면 이 사인 각도 A라고 하면 여기가 A니까 각도를 A로 표시할게요. 사인 A란 말은 S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으니까 요 U분의 V가 되잖아요. 근데 U가 반지름이죠. 그래서 얘는 V가 되는 거라고요. V라는 게 뭐죠? 요 높이, 요 벡터의 값이 되는 겁니다. Y 값.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쭉 증가시킬 때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올라가다가 90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높이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어들고요. 180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Y 값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딱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돌려 들으시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360도까지의 각도 계산이 삼각함수 값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코사인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읽어봐 주시고요. 탄젠트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요 W분의 V라서 그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각각의 함수가 90도 이상의 각도에 대해서도 정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함수가 정의됐으니까 그 함수의 역함수도 궁금하겠죠. 아크사인이라고 합니다. 아크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인 마이너스 1승.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2의 2승은 4고요. 2의 마이너스 2승은요.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2승분의 1이죠. 요 이야기는 좀 다르네요. 예, 우리 사인 마이너스 1 그러면 사인 분의 1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인의 역함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크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인 마이너스 1승 이런 심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각각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역함수입니다. 제가 괜히 이야기를 드려서 더 헷갈리게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하면 x는 사인 세타, 삼각함수가 뭐죠? 각도를 주면 길이 비율을 주는 거죠. 그걸 이제 사인 역함수라고 보면 아크사인 역함수는 길이의 비율을 주면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역함수니까요. 그래서 아크사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인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제가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하니까 자꾸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인의 역함수 아크사인입니다. 네. 요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파이썬 코드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177쪽 바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열리고요. 파이썬에서 삼각함수를 사용하는 법은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스 모듈을 쓰거나 numpy 모듈을 쓰면 됩니다. 매스 모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뭐 여기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인데요. W3 Schools라고 여기 보면 쭉 삼각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사용법은 numpy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코사인 함수 쭉 내려가면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그리고 앞부분에 아크가 붙었으니까 역함수가 아크 사인 함수, 아크 코사인 함수, 근데 아크 탄젠트 함수와 아크 탄젠트 2 두 개가 있습니다. 아크 탄젠트 함수는 파라미터가 하나예요. 그래서 길이의 비율을 미리 계산해서 주는 거고요. 아크 탄젠트 2는 밑변과 높이를 따로 줍니다. 이렇게 yx니까 지금 앞에가 y고 뒤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x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x가 밑변이 되는 겁니다. x분의 y. 그래서 아크탄젠트 함수는 요 계산을 해서 넘겨주는 거고 아크탄젠트 2는 계산하기 전 값을 따로따로 주는 거라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numpy 모듈에서도 삼각함수 함수가 있고요. 거의 동일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그리고 아크 탄젠트 2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콜앱에서는 numpy 모듈 한번 써볼게요. 사용법은 똑같으니까 이게 numpy 파이가 이게 파이예요. 우리가 쓰는 파이가 요 numpy.py라는 변수로 상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니까 180도를 4분의 1 하면 45도가 되죠. 그래서 사인 45도가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요런 건 외워주시면 좋은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 1이면 이게 루트 2죠. 요게가 이때가 45도입니다. 그래서 요게 사인이니까 요 0.7 요 값이 루트 2분의 1일 겁니다. 코사인도 값이 똑같고요. 탄젠트는 1분의 1이니까 1이 나오죠. 지금 뭐 어차피 부동소점은 다 오차가 있으니까 컴퓨터에서는. 요게 기본적인 삼각함수들이고요. 이제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게 degrees, radians, s가 꼭 붙습니다. 요 함수도 똑같이 numpy 모듈에서 math 모듈에서도 degrees라는 함수와 밑에 보면 radian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함수가 있는데 degrees라는 함수는 radian을 받아서 degree로 변환해주는 반환한 함수입니다. 파이 나누기 2니까 90도죠. 그래서 90이 찍히는 거고요. 90도를 radian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2분의 파이죠. 역함수 뭐 똑같습니다.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가 있고요. 지금 요걸 보면 x가 지금 45도예요. 45도를 해 사인 값을 다시 아크 사인 하니까 45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삼각함수는 다 레디안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 결과를 디그리로 바꿔서 보면 45도가 나온다고요. 똑같이 코사인의 역함수를 하면 원래 값이 나오겠죠. 다 45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오타가 있네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크 탄젠트 함수는 아크 탄젠트 함수와 아크 탄젠트 2가 있는데 몇 개 변수가 각각 1개, 2개다. 1개가 되는 이유는 밑변과 높이, 길이 비율을 계산해서 넘겨주는 거고, 아크 탄젠트 2는 밑변과 높이를 따로 2개의 별도의 몇 개 변수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 밑에 몇 가지 예제가 더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하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원을 한번 그려보죠. 요거를 꽤 많이, 이런 예제들을 꽤 많이 쓰니까 요거는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을 보면 여기가 0,0 원점이죠. 0,0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1입니다. 그러면 어떤 직각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 거리를 x라고 하고 요 높이를 y라고 하면 x는 뭐가 되나요? 여기 반지름 1이니까 여기 코사인이죠. 1분의 x는 코사인 세타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x는 코사인 세타라고요. 똑같이 생각하면 y는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요 놈은 요 th라는 걸 이제 설명드렸죠. numpy의 a range 하면 0 이상 360 미만의 값들을 레인지로 반환해 주는 거고, 지금 요렇게만 계산하더라도 반복문이 없는 거죠.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numpy 모듈은 벡터라이즈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즉 360 이 많은 값에 대한 x 값을 다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x and array, y and array를 주면 바로 이 파란 원이 그려지는데 다 점을 찍어서 그려지는 거죠. 제가 설명한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요 xy, x도 numpy array를 구하고 y도 numpy array를 구해서, 왜냐하면 t 자체, th, 세타 th가 numpy array거든요. 그래서 numpy array를 주면 벡터라이즈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레이디안으로 구해주고 그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벡터라이즈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맵플롯의 플롯이라는 함수로 원을 그려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 설명 혹시나 이해 안 되시면 영상 밑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여기 우리 인공지능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거나 영상 보충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3장이 다 끝나가는데, 예,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활성화 함수, 인공신경망과 활성화 함수, 요 부분 3페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 책의 마지막 4장, 통계 기초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